자, 음주운전 뺑소니를 모두 인정한 김호중 사태 되겠습니다. 자, 한동안 제가 여기에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간에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왔기도 합니다만 특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어찌됐건 김호중 본인이 이번 혐의를 모조리 인정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8월 달에 이미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공판에 넘어가서 8월 19일 날 열렸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 김호중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밝혔고 이와 함께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하여 그 다음 달 30일에 공판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결심 공판에서는 결국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던지 간에 이번 김호중 본인이 뭐 증거를 인멸했고 도망을 갔고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실만 합니다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팩트로 전달을 해드려도 잘못한 건 너무 큰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그럼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끝났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술타기 추가 음주량을 파악하여 확인을 하겠다.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결국 보행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60대인 여성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가해자가 집에서 부모님과 술을 마시면서 술타기 시도를 했다. 이 술타기 시도가 뭡니까? 바로 김호중이 했었던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김호중처럼 음주를 했을 때 사건을 진행시켜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고 또 과거 김상혁 씨가 뭐 거의 음주운전의 1세대죠. 그 이후에 김호중, 뭐 BTS의 슈가,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이에 이 슈퍼주니어의 강인이라는 가수 역시 김상혁 씨 이후에 있었던 음주운전의 대표격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로 복귀를 하려고 싹 시도를 했는데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강인 가수가 10년 만에 찍는 프로필 사진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이게 반응이 사실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사실상 연예계 연구 퇴출이라고 바라봤는데 이 지난해 5월부터 팬소통 플랫폼을 통하여 슬슬 복귀 시동을 걸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2016년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유튜브 채널로 싹 돌아오려고 하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의 여론은 좋지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BTS의 슈가, 김호중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시간이 많죠.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김호중 본인이 지은 죄가 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 김호중 본인에 대한 모든 판결이 나왔고 김호중이 옥살이를 하게 되건 집행유예가 나온 결과에 따라서 죄값을 다 받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뭐 복귀를 하든 복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대중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김호중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속상하겠지만 대중의 심리가 음주운전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아직 판결 결과가 다 나오지도 않았고 본인에 대한 죄값을 뭐 치렀다라고 하는 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옥중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증거인멸에 따른 구속수사일 뿐입니다. 김호중 본인의 죄값을 아직 치르고 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이건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진정한 팬덤, 진짜 팬분들은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응원을 하며 김호중에 대한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계신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극성 팬들 또는 극성 팬이라는 미명하에 몰래 변장한 안티 팬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김호중 석방이 한미의 화합이다. 야, 지금 대선 출마 후보인 트럼프, 이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막 피격까지 당하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편지까지 보낸 김호중의 팬이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을 석방해야 한미 동맹이 튼튼해진다. 트럼프에게 편지까지 보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의 김호중 석방 편지를 보냈다. 김호중 석방 시켜달라고 이거 이메일까지 보냈다라는 겁니다. 미 대선 후보들에게 별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김호중 공식 팬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미 대선 후보자들에게 별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라며 영문 편지를 공유한 글이 게재된 겁니다. 세계적인 보컬리스트 김호중의 석방을 위한 긴급 호소. 김호중의 최근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글을 쓴다. 뛰어난 재능으로 희망과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김호중의 예술과 문화 공헌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귀중하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맹을 고려할 때 김호중의 석방이 양국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세계적 규모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의 자유는 우리가 공유하는 정의와 인간 존엄성 가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김호중 팬덤은 강력한 행동력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글쎄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행동들이 김호중에 대한 반감만 커질 뿐 여론이 악화된다. 자제 요청이 이어졌고 결국 미국 대선 후보에게 보낸 석방 촉구 이메일 역시 현재는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팬카페 운영자는요, 이와 같은 돌발 행동은 가수님께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 더 이상 선동하지 말아달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제를 부탁드리고 제발 공지를 따라달라. 맞지 않습니까? 공식 팬카페의 입장이 정확한 겁니다. 김호중에 대한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김호중을 이 무지성으로 옹호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트럼프에게 석방 편지를 보냈다? 야, 이러니까 김호중에 대한 안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서 자꾸 김호중을 보고 누가 보면 국민 열사, 국가 열사, 독립운동가인 줄 알겠다. 이런 지금 비난과 조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괜히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이 고통스러움을 더 증대시켜주는 행동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팬카페 회원분들도 안티팬의 짓이다라고 선긋기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공식 팬카페 입장에서는요,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는 건 안티팬들이 꾸며낸 일이다 라고 해명을 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 내에 있는 팬들이라면 이런 행동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팬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메일의 송부가 카페에 잠입해 있던 안티팬이 벌인 일이다. 누가 봐도 주작이다. 나쁜 의도가 있다. 진정한 팬들은요, 자중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팬분들은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김호중 사태를 다루면서 김호중 본인이 지은 잘못들, 행동 이외에는 단 한 톨의 비난과 비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작스러운 아주 의도가 좋지 않은 이런 건 실제 팬이라고 한다면 정말 개념이 없다라고 보는 수준이고, 만약 안티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좀 추적을 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화 폭주에 업무가 마비가 됐다. 김호중 팬클럽의 어택에 의원실, 법원마저도 한숨을 쉬었다. 입법 예고 페이지에 반대 의견이 1만 건 이상이다. 글쎄요. 이게 정말 전부 다 안티 팬일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성 팬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절대 가수와 연예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김호중 본인이 자숙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만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실상은 이런 모습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이틀 만에 보석 청구를 했어요. 보석 석방이죠. 보석 석방이 뭡니까? 일정 금액의 금액을 공탁금을 걸어두고 석방을 해달라라는 얘기죠. 보면은 그 이유가 발목 때문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 발목 때문이냐? 김호중 본인이 이거 구속되기 이전부터 발목을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전부터 발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걸음걸이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했었던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좀 비판이 있었죠. 최초엔 그러지 않다가 왜 법원에 나오게 되면서부터 발을 계속 절고 있냐. 뭐 여기에 대한 진실은 김호중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달 30일 보석 신문이 있는데 그때까지 구속이 유지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9월 30일 날 보석 석방을 할지 말지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김호중 본인이 정말 발목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보석 청구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반박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디서? 검찰 측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판 기일이 30일 날 열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보석 석방이 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모습으로는 안타깝지만 보석 석방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정말 발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보석 석방이 과연 승인이 날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김호중 본인 스스로의 자중, 반성, 그리고 팬들의 저런 무지성에 가까운 또는 안티 팬들의 횡포가 없는 그런 자숙의 시간이 충분했을 때 김호중 본인에게도 어떤 기회가 올지 말지는 그때 가서 대중들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봐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누리꾼들의 생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탄원서마저 뚝, 팬들도 등 돌렸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정말 많은 탄원서가 빗발쳤습니다. 그 탄원서만 거의 뭐 200건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영향을 끼치냐 못 끼치냐를 두고 또 찬반 여론이 굉장히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의 탄원서가 뚝 떨어졌다. 팬들이 결국 김호중 씨를 손절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왜 이렇게 작성이 됐을까요? 팩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판을 앞둔 김호중의 팬들의 관심마저 줄어들고 말았다. 김호중은 이 뺑소니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재판은 큰 수확 없이 마쳤고 19일 열릴 2차 공판이 핵심이다.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이지만 팬들의 반응마저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19일 날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 여름 휴가 기간 내내 김호중 본인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뭐 정말 암 환자라던가 몸이 굉장히 쇠약한 경우 에어컨까지 가동시켜준다고 하지만 김호중 본인은 단체 생활을 하는 일반 방으로 수감이 됐기 때문에 에어컨은 힘들 것이고 아마 선풍기 한 대로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조차 죗값을 달게 치르고 있다라는 여론도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가장 무더운 8월 19일 날 김호중 씨에 대한 2차 재판이 열리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그 전에 이미 탄원서가 또 끊겼다. 첫 공판 날짜가 전해졌을 당시에도 하루에 수십 건 이상의 탄원서가 올라와 김호중의 선처를 바랬다. 그러나 7월 말 이후로는 탄원서의 발길도 뚝 끊겼다. 특히 첫 공판을 앞뒀던 9일에는 40건이나 넘는, 하루에 4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이 됐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10건에서 20건 정도 되는 탄원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사건 관계인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인 것으로 알려졌고 25일 날 하나의 진정서를 끝으로 일주일 넘게 새로운 탄원서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기자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하루에 수십 건이 빗발치던 탄원서가 갑자기 안 오니까 이거 그냥 김호중 씨에 대한 팬들의 손절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댓글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탄원서에 대한 지양을 당부했을 수도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라고 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제3자의 것은 재판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의 탄원서일 경우에만 재판부에서 아니 뭐 피해자가 저렇게 탄원서를 낼 정도면 뭐 이렇게 바라보지만 팬덤이나 제3자의 탄원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가 드러났음에도 김호중을 지지하던 목소리까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건 법정의 재판과 별개로 이미 여론재판에 있어서만큼은 변화가 있음을 직감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사실이 맞을까요? 그 사이 검사 측과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2차 공판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김호중 씨의 음주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다 함께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도 1일 날 추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현재까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행보라고 합니다. 이광득 대표의 경우 이미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2차 공판 때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라며 재판을 한번 미루게 됐죠. 그 19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공판이 이제 결국 많은 분들의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탄원서 실체가 어떨까요? 정말 팬들이 김호중 씨를 손절했을까요? 탄원서만 191건이다. 김호중의 팬덤 호의는 막강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의 내용인 거죠. 지금껏 전달된 탄원서만 무려 191건에 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판 때 김호중의 혐의 인정 여부가 처음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첫 공판 당시에만 해도 김호중 씨를 지지하던 많은 팬덤은 충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해요. 취재진보다 더 많은 팬들이 현장과 법정을 찾았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호중 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등장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보고 있던 팬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부 행위가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김호중 씨에 대한 탄원서 줄어든 것이 팬덤에 대한 손절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김호중 씨를 비판하고 있다고 한들 팩트는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기사에 한 가지 쟁점이 좀 있어요.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김호중 씨에 대한 탄원서의 제출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게 7월 20일, 19일 요 사이까지, 요 주에, 그러니까 7월 셋째 주죠. 7월 셋째 주까지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걸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뭐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덤의 커뮤니티를 좀 뒤져보니까 제가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7월 넷째 주까지도 제출했다. 7월 27일까지 제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9일, 20일, 금, 토, 일 사이였다. 어떤 분은 19일까지였다. 좀 이야기가 달라서 제가 뭐 이걸 명확하게 언제였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실제로 기사에 보면은 25일까지 한 건의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뭐 법원에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25일까지는 분명히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탄원서가 뚝 끊긴 게 이 김호중 씨에 대한 팬들의 손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줄어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일까지 탄원서가 어찌됐건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이 팩트체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던 탄원서 제출 기간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호중 씨를 그렇게 지지하고 있던 팬덤이 과연 갑자기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김호중 씨는 최근 1,500만 원의 기부를 했다라는 사실이 전달이 됐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난 5월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죠. 당초 김호중 씨가 이미 5월 말에 시설에서 봉사활동 진행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요. 시설 관계자는 김호중 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김호중 씨 측에 연락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소속사에서 1,500만 원을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봉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 메시지가 함께 왔다고 해요. 자, 그러니 수백 개의 탄원서와 김호중 씨의 소속사에서 1,500만 원의 기부까지 진행된 마당에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 기부한 내용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니까 인사사고가 심각하게 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200건에 달하는 탄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팬들의 탄원서가 재판이 진행될수록 계속 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 사실상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음주하는 김호중 씨의 수법 안 통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심 때 무죄 선고를 받았던 50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50대 운전자가 편의점에서 사고를 내고 나서 소주를 사서 마셨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국 무죄 선고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징역 1년이면은 교도소 가는 겁니다. 집행유예 2년은 그 기간 안에 2년까지 선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씨 역시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그런 여론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김호중 씨에게 너무 가혹하다. 언론사건, 저와 같은 유튜버건, 댓글도 지금 저에게 많이 달리고 이메일도 많이 왔습니다. 이 김호중 씨 사태에 대하여 정조전했었던 많은 이 매체들, 미디어 매체들에 대해서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하여 너무 심각하다. 이거 너무 몰고 가기다. 김호중 씨가 안쓰럽다. 또 일부 유튜버들은 김호중 씨를 굉장히 두둔하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익과 조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건 김호중 씨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이 김호중 씨 자체에 대해 제가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김호중 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 문제가 커졌잖아요. 음주 사고를 내면 일단 튀고 본다. 그리고 또 술 마신다. 김호중 모방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여기에 하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김호중 모방 수법이 급증한다라기보단 저렇게 사고를 내고 나서 2차 음주를 하는 수법은요, 예전부터 계속 내려져 왔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김호중 씨가 이 수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걸 똑같이 답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김호중 씨 자체의 문제가 커서 이 사태가 커졌다라기보단 이렇게 사고를 내고 나서 또 음주를 하는 음주 단속을 피하는 이 꼼수, 이 법의 허술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다라는 것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모든 연예인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씨도 이번 2차 공판에서만큼은 저렇게 지금 앞선 사례들이 무죄 선고에서 지금 징역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신의 모든 죄목을 본부장처럼 대표처럼 깔끔하게 모조리 인정하고 죄값을 받고 자숙한다면 저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아리스 팬들도 꽤 많이 존재했다. 하지만 김호중의 첫 재판은 불과 12분 만에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에 많은 분들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요. 자, 김호중 첫 재판 의구심이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3분 만에 끝났는데 출석하면서 다리는 왜 절뚝였는가? 자, 아시다시피 김호중 본인 이 검사의 출두로 인한 당시 대면 조사 때 그 이후부터 다리를 절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남경찰서의 조사 이후 당시에는 다리를 절뚝이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 저것도 꼼수냐?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김호중은 구치감에서 나와 한쪽 다리를 절며 피고인석에 들어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기자분이 생생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특히 김호중은 피고인석에 들어서고 나서 재판부가 묻자 가수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호중의 제대로 된 구체적 입장을 8월 19일 공판 때 한 번 더 듣기로 했다. 황당하게도 13분 만에 끝난 요번 재판. 이 많은 팬들이 현장에서 기다렸고 엄마라는 여성도 있었지만 이 결과 모친은 이날 법정을 찾지 않았고 사칭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사칭을 한 인물에 대한 정체가 또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사실 이 김호중은 검찰에 송치되던 날에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보인 바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은 뺑소니 사고 당일 유흥주점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영상이 공개된 바, 이에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가 원래 그렇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 김호중은 검찰 송치 당시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다리를 다쳤다라는 의료 기록조차 찾지를 못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야, 이것까지 꼼수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미운 오리 새끼에 등장했을 때 김호중이 나이가 만 32인데 32살의 발목이 아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이 당시 때 이야기를 하며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았다, 발목이 양쪽 다 많이 안 좋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김호중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중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저 다리 절뚝거리는 모습 계속해서 컨셉인 것 같다,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김호중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김호중도 그렇고 팬들도 참 징하다, 어메이징이라고 언론사에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재판일 날 많은 김호중의 팬들이 모였다라고 하죠. 또 김호중 팬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부 극성 팬들이 이렇게 어메이징 할 수 없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역시 공연을 강행하는 건 물론 사고 이후 열흘 만에 음주를 인정하고 출석한 경찰서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운운하며 비밀 통로로 나가겠다 고집을 부렸고 결국 모습을 드러내더니 어쨌든 죄송이라는 사과 아닌 사과로 문매를 맞으며 가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일부 팬들의 행동 역시 상식 바뀌었죠. 김호중 사태 이후로 기부금이 전달됐지만 오히려 거절당한 것을 시작으로 김호중이 강행한 공연을 관람한 팬들은 과도하게 그를 감싸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고 수백 장의 탄원서까지 제출이 되며 맹목적인 팬심을 보여줬는데, 이 현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오는 김호중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김호중의 어머니를 사칭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이건 재판이 아닌 팬미팅을 방불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김호중의 팬들이 이처럼 극성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로 인해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지만 과도한 감싸기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지며 안 그래도 괘씸죄가 더해지고 있는 김호중을 밉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명 법원 오픈런, 이거 명품 사기 위해서 매장이 오픈하기 이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픈 딱 하면 뛰어가는 걸 오픈런이라고 하죠. 법원 오픈런, 어머니 사칭 인터뷰, 이처럼 어메이징징징한 이들의 행보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
이런 비판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조작일까요? 김호중이 정치적 조작까지 포함될 만큼 그렇게 엄청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급기야 김호중의 어머니를 사칭했던 당사자가요, 이날 함께 법원 재판에 참석했었던 김호중의 부친, 아버지의 지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해프닝 사태를 좀 보니까 알다시피 부친만 분명히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한 여성이 우리의 겁 많다, 잘못한 거 맞다라고 호소했죠. 그런데 부친의 지인이다 라는 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왜인가 봤더니 김호중의 첫째반에 혼돈의 가족 사태까지 벌어졌다. 혼돈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김호중을 사칭한 이 여성, 친모는 당연히 불참했고요. 친부만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방청객을 17개로 제한해서 소수만 들어간 법정인데다 가족이 먼저 들어가는데 이 엄마를 사칭했던 여성은요, 바로 김호중의 아버지와 함께 들어간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가족이 왔냐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손을 번쩍 든 여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졌다시피 김호중의 친모는 아니었던 거죠. 분명한 건 김호중 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방송에서 부모님이 10살쯤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 자라 외롭게 컸다라고 밝혔고, 김호중의 부모는 그때 이혼하고 각각 재혼하여 새 가정에서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호중이 중학교 때 재혼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며 그 집의 아이들과 사이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성공 이후에 친모가 팬들의 선물과 후원금을 받으려 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죠. 그리고 10살에 헤어지고 청소년기에도 함께하지 않은 아버지와 인연 자체가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친부로서 연락만 주고받던 사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 아버지가 김호중의 변호사를 독단적으로 선임하며 호흡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재판으로 김호중의 가족사가 또 한 번 재조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재판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김호중의 어머니를 사칭한 여성이 아버지와 단순히 지인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연인 사이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실제로 과거 김호중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 갈라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안진용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소속사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직접 밝혔는데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랑 같이 온 것은 맞는데 아버지의 여자친구인지 뭔지 정확하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질 않았다. 근데 아버지가 현장에서 엄마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정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닌 건 거의 99%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의 이번 재판에 정작 큰 연고가 없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독단적으로 선임하며 참석을 했고, 정작 재혼한 가정이지만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호중은요, 어머니는 또 이 현장에 등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추측을 해보면 이 김호중의 팬들과 또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어머니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아들을 버린 적이 없다. 호중이가 예능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꼭 나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김호중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그 이후로 김호중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번에 정작 큰 인연이 없었던 아버지가 웬 여성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됐으니 김호중의 입장에선 참 이래저래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기종 김호중 본인과 이광득 대표 그리고 본부장 매니저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법정 안팎으로 김호중을 보기 위해 온 수십 명의 팬들로부터 일찍부터 이 법원은 굉장히 북적였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이날까지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120여 개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2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재판임에도 일부 팬들은 오전부터 법정을 찾아와 복도에서 대기를 했다고 해요. 팬들이 더욱더 몰리자 일부는 안면이라도 있는 듯 서로 인사까지 나눴고 가방으로 대기줄 자리를 맡는 등 방청 경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좌석 관계상 선착순으로 온 17명만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는 법정 복도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착순 경쟁 끝에 입정한 이 중에는 김호중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만 써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호소했고 법정 안에는 경위 10여 명이 대기했으며 재판 시작 전 방청객들에게 전화기 꺼주세요, 통화하시면 안 돼요 등 조용한 방청 태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다는 겁니까? 이미 시작 전부터 오전부터 팬들이 몰려가지고 복도에서 바글바글하게 몰려 있었고 또 법정 안에서도 핸드폰 켜고 뭐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기 꺼달라, 통화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사실 이 법정은 굉장히 좀 조용해야 하고 정숙해야 하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윽고 검은색 양복 차림과 살짝 탈색된 머리에 김호중 본인이 다리를 절둥이며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일부는 울음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일부는 웅성웅성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경위가 말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줘서야 잠잠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 법정을 좀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 사실 김호중 본인에게 도움될 게 전혀 없는데 말이죠. 자, 어찌됐건 뺑소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요, 김호중 본인은 첫 재판 13분 만에 종료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혐의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김호중 본인의 입에서 혐의 인정한다, 잘못했다, 또는 혐의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다음 공판 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13분 만에 첫 재판이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나 봤더니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김호중 측은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지 못했다? 아니 이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지 못했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걸까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직업이 뭐냐라는 질문에 가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경찰이 낭독하는 공소사실을 듣고 나서도 기록 열람 복사를 못했다라며 다음 기일에 밝혔다라고 하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미루면서 재판이 단 13분 만에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재판이 열리면 최소 1시간 이상은 진행이 돼야 하는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김호중이 또 꼼수를 핀 게 아니냐, 또는 이 관련 변호사들이 일부러 다음 재판으로 미루자.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재판의 재판부의 이 판단과 발표가 나게 되면요, 이걸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첫 재판에서 김호중이 유죄다라고 판결이 땅땅땅 나는 순간 김호중은 이것을 뒤집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날 첫 재판을 진행한 김호중의 변호인단은 특히나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이곳은 사실 검사, 부장판사 등이 대거 소속된 형사사건 전문 대형 로펌이라고 해요. 2020년에도 김호중 팬덤이 악플러를 고발했을 때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요, 8월 19일 날 공판을 한 번 더 열어서 김호중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호중 본인에 대한 혐의와 이 뉴스 기사만 검색해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음으로 재판을 미뤘다? 이것부터 뭔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